안녕하세요. 전소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볼 때 어떤 대답을 가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많은 돈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혹은 나와 내 주변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이요, 명예요, 힘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고요. 오랫동안 준비한 무언가, 진짜 많은 공을 들인 이를테면 시험이나 취업, 이런 것들의 합격, 성공, 이런 거를 말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혹은 시급하고 위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무언가를 간절히 무난하게 넘어가기를 이렇게 바란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제 내담자들이나 제 주변 지인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물어보면 그들은 어김없이 행복하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성인 초기 이전,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흥분, 짜릿함,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을 행복이라는 단어와 자주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연륜이 쌓이고 조금 더 성숙해지다 보면 이런 감정들 못지않게 잔잔한 감사를 원합니다. 혹은 평온한 평탄함, 아무 일 없이 무난하게 지내는 하루, 이런 것들과 행복을 동일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참 녹록지 않다는 뜻이겠지요.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는 하버드 의대 교수가 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총 268명의 인생을, 그들의 삶을 72년 동안 쭉 추적 관찰, 연구한 결과를 그 책에 담았는데요. 행복은 평생에 걸친 교육, 그리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 규칙적인 운동, 적당한 체중, 적당한 음주, 45세 이전의 금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고난과 좌절을 대처하는 자세라고 했습니다. 50세 이전에 여기 7가지의 조건들 중에서 5가지에서 6가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그들의 50%가 80세 이후에 나의 삶은 정말 행복했노라, 그리고 만족한 삶을 살았노라 라고 고백했다고 하네요.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행복은 우리가 다양한 경험을 통한 깨달음과 성찰, 중요한 대상, 정말 측근인 사람들과의 유대 관계, 그리고 우리 신체적인 건강이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뿐만 아니라 좌절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자세, 바로 이 마지막 조건이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포함하여 5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싶은 바로 그 부분인데요. 좌절과 고통을 대처할 수 있는 이 자세를 심리학적 용어로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좌절감과 실패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마다 이것을 대처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 바로 회복 탄력성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의 삶에 잦은 그리고 풍요로운 행복감을 누리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회복 탄력성은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을까요? 과연 후천적으로 이런 것들이 향상될 수 있는 걸까요? 네, 가능합니다. 회복 탄력성은 개개인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후천적인 노력, 의지적인 노력을 가미한다면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행복을 주변 사람들이나 상황에 의해서 어쩌다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수동적인 일로 여기거나 혹은 마술적이고 기적적인 일로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행복을 내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의 신체적인 감각, 우리의 오감에 좀 집중해 보는 겁니다. 삶은 반복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우리 내담자들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라고 질문을 할 때면 늘 똑같죠 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열에 9분 되십니다. 그러나 찬찬히 생각해보면, 세밀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의 밥알의 수도 매일 다르고요. 반찬의 맛도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날 하루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나를 낙담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만 생각이 나신다면 그 이유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바뀌지 않는 이 세상과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이라고 여겨지신다면 내가 노력해도 되지 않는 그 세상과 사람을 바꾸려고 나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보다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로 초점 맞춰 나부터가 살려고 노력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택이나 회사, 그 외에 어떤 장소가 되었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24시간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그곳에서 그곳의 시작이나 틈새 시간을 노려보는 겁니다. 한 30에서 45초? 아니면 1분에서 2분이라도 내가 나에게, 나의 오감에 집중해 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 커피. 여러분은 커피 좋아하시나요? 저는 하루의 시작을 커피와 함께 하는데요. 너무 바쁘게 시간이 돌아갈 때면 커피의 향과 맛을 음미하기도 전에 꿀떡꿀떡 마시는 것만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잠시 멈춰서 커피를 향도 마셔주고 맛도 음미하는 시간, 내 후각과 내 미각을 즐겁게 하고 시작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내 눈, 정말 많은 시간 핸드폰과 영상, 모니터, 책, 찌푸리고 사는 사람들, 내 시야, 내 눈은 참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근거리에서 먼 거리, 원거리로 하늘을 쳐다보거나 구름을 보거나 비가 내리면 빗방울을 좀 본다든지 풀 같은 거를 좀 본다든지 내 시야를 조금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뭔가를 주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손은 어떨까요? 손, 발, 정말 수없이 움직여준 이 나의 손에게도 고마움을 표현하는 마음으로 핸드크림을 좀 발라준다거나 촉감을 만져주거나 또 마사지를 조물조물 마사지를 해주면서 오늘 하루도 잘 부탁한다 라는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절대 하나도 없습니다. 크고 엄청난 뭔가만 기다리거나 생각하지 마시고 작고 사소한 것부터 오늘 말씀드린 나의 신체 감각 중 오감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부터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물론 한 번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콩나물에 물 붓듯이 분명히 조금 찰나의 시간을 내가 나에게 투자하게 된다면 이건 어느 순간 나의 회복 탄력성은 쫀득쫀득 엄청난 탄성을 이루게 될 것이고 이건 분명 나의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분명한 도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꿈과 행복이 공존해 안 되는 건 없어 절대 너를 믿고 도전을 해 한국열린사이버